예,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요, 논리함수에 대해서 배웠어요. for 함수, if 함수, while, true 함수, 이런 것들을 다뤘죠. 이런 논리함수들을 통해 가지고 함수란 명령어의 집합인데 어떻게 돌아가는지 배웠다면, 지금부터 다룰 함수는 사용자 정의 함수라는 거예요. 이 함수라는 녀석은요, 이 정확한 정의만 알아두면 정말 파이썬 함수, 사용자 정의 함수라고 부르는 거에 50%는 이미 끝났다고 보셔도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함수가 무엇이냐? 여러분들 화면에 보이는 이 인풋이 있고 펑션 f가 있고 아웃풋이 있고,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가 이게 함수라는 걸 처음 다룰 때 함수의 개념을 설명할 때 배우는 얘기죠. 이 그림, 지금부터 1분 동안 설명할 이 그림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머릿속에 딱 도식화해서 박아두고 시작을 하면 정말 도움이 됩니다. 자, 보세요. 인풋이 있고요, 펑션 f라고 하는 함수 이름이 있고요, 여기에 아웃풋이 있어요. 뭔가 들어가서 쿵작쿵작쿵작 뭐가 나와요. 이게 함수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뭔가 들어가는 인풋을 x라고 할게요. x가 들어가면 함수 이름 f라고 하는 수식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면 얘를 fx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 얘기는 다시, 인풋에 a를 넣었다고 한다면 f라는 함수에 a를 대입해서 fa가 되겠죠. 그러면은 x가 2가 들어갔다고 해봐요. 그럼 인풋이 x가 2면 함수식 f라는 이름의 함수식은 2x, 그 결과 fx는 4. 이해가 되나요? 자, 인풋이 있으면 펑션 함수명 f가 있고, 여기에서 함수식에 의해서 결과가 나온다. 이게 지금 사용자 정의 함수, 내가 이 부분을 어떻게 수식을 쓰느냐가 나의 정의, 사용자 정의 함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얘기는 2와 3 인풋으로 2와 3이 들어갔다. 그러면은 add라고 정의한 함수, 사용자 정의 함수, 내가 정의한 함수 이름은 add고 수식은 x 더하기 y. 이랬을 때 결과는 x, y의 수식은 이거고 2와 3이 들어갔으니까 5가 되겠죠. 알겠나요? 이해가 되나요? 자, 얘를 파이썬으로 표현하게 된다면 definition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고요. definition 함수 이름 xy, 아까로 친다면 definition add xy 이랬을 때 뭔가 하고 return 결과가 나온다. 이게 바로 요거예요. definition 펑션 이름 그 다음에 인자 x를 써가지고 결과가 이게 나온다. 여기에서 보면 x 플러스 y가 나온다. 파이썬 함수 문법이라고 하고요. 파이썬에서 definition이라는 걸 쓰고, 그 다음에 함수 이름 내가 원하는 거, 아까 말한 거 add를 쓰고 가로 열고 xy를 쓰겠다. 얘를 통해서 어떤 x 플러스 y가 있었고 결과는 그 결과값을 아웃풋으로 뽑아내라.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실제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인터랙티브 쉘 모드에서 파일, 뉴 파일 해가지고 에디트 모드를 두 개를 같이 불러왔어요. 지금은 함수의 정의, 사용자 정의 함수를 테스트하기 위한 거니까 이 인터랙티브 쉘 모드를 조금 크게 한번 해볼게요. 형식은 뭐냐면 definition add x, y를 쓰고요, 땡땡 하고서 여기서 return을 하기를 x 플러스 y 하고서 엔터를 한번 더 한 다음에 여기서 한번 볼까요? 자, add에다가 2와 3을 넣어보자. 그러면 5가 나온다. 이 얘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definition add x 플러스 y, add라고 하는 함수는 x, y를 인풋으로 받아 x, y를 인풋으로 받아서 add라고 하는 함수 이름 속에서 두 개를 더한 결과는 5가 나온다.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되나요? 자, 이거는 뭐냐면 제일 처음 얘기했었죠. 함수는요, 사용자 정의 함수는 이 정확한 개념만 머릿속에 딱 박아두면 50%가 끝난다 그랬어요. add 2와 3이란 얘기는 함수를 호출했다, 함수를 콜했다라고 합니다. add라고 함수에 2와 3, 2가 3과 대응하고 2가 x와 대응하고 3이 y와 대응합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얘가 요 안으로 들어가서 요 결과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조금 헷갈리죠? 어쨌든 이 정의를 기억하고 아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짧게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definition 하기를
혹은 얘는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add에서 x, y가 있어요.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리턴 하기 전에 x 더하기 y 이렇게 하고서 이 결과를 리턴해라. 이렇게 해도 이 문장과 이 문장은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럼 한번 더 한 다음에 볼까요? 여기서 add에다가 제가 그러면은 5와 6을 하게 되면 11이 나오는 거죠. 자, 표현하는 방법은 어떤 결과값을 출력을 하고 그 값을 리턴해라 하고, 혹은 리턴하기를 이런 수식을 출력을 해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더 파이썬스러운 언어를 써가지고 실제로 코딩스럽게 한번 편집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지금 하려는 건 뭐냐면 add 2, 3, 2랑 3을 넣으니까 이 결과 이렇게 나오고, 지금 인터랙티브 쉘 모드에서 add 5와 6을 넣으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럼 얘를 직접 입력 받아 가지고 하는 수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넘버1이라고 하는 변수의 첫 번째 값 받고, 넘버2라고 하는 변수의 두 번째 값 받고, 에디트 모드에서 완성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num1이라고 할게요. num1은 첫 번째 수라고 합시다. 하고, num2는 얘는 두 번째 수라고 할게요. 함수의 이름은 toOperation이라고 하는 그 함수를 정의해 볼게요. 여기다가는 어떤 수 x와 어떤 수 y가 들어간다고 하겠습니다. result라고 하는 변수에 두 수의 합을 넣었습니다. result 값을 리턴합니다. 그러면은 프린트 합니다. 프린트 하기를 num1과 num2를 불러와서 얘를 호출한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 자, 한번 결과를 봐볼게요. 컴파일을 하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라고 나오죠. 첫 번째 수 내가 5를 넣습니다. 두 번째 수 6을 넣습니다. 그러면 11이 나오겠죠. 자,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수를 받아가지고 첫 번째 수를 정수로 바꾼 다음에 넘버1에 집어넣습니다. 두 번째 수라고 입력이 되어 있고 인풋을 만났기 때문에 커서가 깜빡이고 결과값을 입력값을 기다리고 있어요. 입력값은 넘버2에 들어갔어요. 그랬을 때 얘는 정의가 됐으니까 조금 이따 하고, 여기에서는 출력되는 게 없으니까 함수를 콜 하나 볼까요? 프린트 하기를 내가 사용자 정의 toOperation이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었죠. 여기에 num1, num2라고 하는 여기서 받은 두 개의 숫자를 1로 집어넣어라 이거죠. 여기에 x, y는 이 안에서 쓰이는 변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num1, num2를 여기다 그대로 써도 돼요, 물론. 하지만 보통은 다르게 하죠. 여기에서만 쓰이는 변수 x, y라고 하는 이 형식에 두 개의 숫자가 들어왔을 때 두 개의 숫자는 두 개를 더해서 result에 집어넣어라. 그 다음에 출력하기를 result 값을 출력해라. 그러니까는 이 값이 출력이 되는 거죠. 이 값이 이거에 의한 결과가 요 값이 되겠죠. 그래서 프린트 하기를 11이 나온 거예요. 조금 헷갈리지만 요 함수의 정의가 인풋이 돼서 쿵작쿵작 돼가지고 아웃풋이 됐단 말이에요. 그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전에 했던 거랑 잠깐 응용을 해가지고 조금 더 매끄럽게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조금 표현이 좋겠죠. 문장이 나오고 쉼표하고 변수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 변수값, 이 변수 자리에 함수를 호출한 리턴 값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프린트에서 두 수의 합, 여기는 변수가 들어갈 자리인데 변수 대신 함수를 호출해 가지고 호출한 함수의 결과값이 들어갈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이러고서 F4를 눌러서 실행을 해보면 첫 번째 수 2, 두 번째 수 33, 두 수의 합 35, 이렇게 깔끔한 문장으로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지금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것 같아 가지고요, 요 첫 개념을 다시 한번 조금만 좀 설명을 해볼게요. 정의 내리기를 아까 toOf이라고 하는 걸 새롭게 한번 해볼게요. toOf을 갖다가 넘버1과 넘버2가 있어요. 여기 뭐 쉼표는 있으나 없으나 띄어쓰기는 상관은 없습니다. 넘버1, 2에다가 이렇게 콜론이 빠졌죠? 자, 여기에서 리턴 하기를 num1 플러스 num2, 빼기 num2, 곱하기 num2, 나누기 num2, 이러면 리턴 값이 4개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엔터를 한 다음에 10과 5를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튜플로 쌓여가지고 나오겠죠? 튜플,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 셋 2강인가 3강인가 한번 표현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이 얘기예요. 넘원 넘2, 인풋에 넘원 넘2를 집어넣어서 펑션 이름은 to 오퍼레이션으로 하고 그 안에서 쿵작쿵작 뭐냐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결과값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빼내라. 이 도식화된 그림을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앞으로 진행될 함수를 호출한다. 내가 사용자 정의를 사용할 때 요거를 갖다 쓰면은 분명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얘네들을 갖다가 매개 변수라고 해요. 매개 변수. 근데 매개 변수가 없어도 돼요. 하이 빙 변수 안에 입력값이 없어요. 입력값이 없다는 얘기는 그냥 단순 출력만 해라 이 얘기예요. 처음엔입니다 라고 해봅시다. hi라고 함수는 그냥 hi를 이게 불러오기만 한다면 출력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보면 알겠지만 매개 변수 그 안에 들어가는 변수 값이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까는 그 얘기는 hi를 불러오기만 한다면 안녕하세요 처음엔입니다. 이렇게 이 변수를 부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방법인데 그러면은 이번에는 hello라고 하는 걸 만들었는데 여기다가 name이라고 하는 변수를 매개 변수를 받아볼게요. 아하, 입력값에 name이라고 하는 입력값이 들어가면 쿵작쿵작 하나 보네요. 아이 자꾸 미안합니다. definition hello에 안녕하세요 name입니다. 요렇게 받았어요. hello 하기를 그냥 열고 닫는 게 아니라 name 부분에 내가 뭘 넣어야겠죠. 여기다가 내가 처음엔이라고 한다면 처음에는 문장이니까 자 이렇게 다운표를 하겠죠. 처음엔이라고 해서 보면은 안녕하세요 처음엔입니다가 되는 거예요. 처음엔 요 네임 자리에 처음엔이 꿰차고 들어가서 출력이 된다는 얘기죠. 자, 이를 지우고서 해보겠습니다. 사각형의 면적 구하는 공식 square라고 하는 함수 이름을 정해 보겠습니다. 면적은 보통 S라고 했던 것 같았는데 옛날에 S를 수학시간에 면적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S는 X 곱하기 X 리턴 S라고 합시다. 이게 뭐냐면 어떤 수 X를 집어넣었다고 합시다. 5를 넣게 되면 5 곱하기 5, 25. 자, 정사각형의 면적 구하는 거 알죠? 곱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밑변 A와 높이 H였던 것 같은데 그렇게 옛날에 공부했던 것 같아요. 밑변 A와 높이 H 맞지 않나요? 이랬을 때 A 곱하기 H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S를 불렀어요. 자, 어떤 수 K를 제가 한번 5를 넣어볼게요. K는 5를 넣었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K1이라고 하는 결과는 뭘 넣냐면은 K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K1이라고 하는 변수에는요 5를 함수에 집어넣어서 이 함수를 돌린 결과 리턴 값을 K1에 넣으라고요. 5가 스퀘어 K 스퀘어 함수를 호출하면서 여기에 5가 들어갔죠. 5는 이렇게 돼서 5, 25, S는 25 그러므로 K1에는 25가 되겠네요. 뭐 여기까지 뭐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이제 얘를 출력을 하는 거죠. 프린트 하기를 K와 K1을 해볼까요? 그럼 뭐가 나올까요? 5와 25가 나올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프린트 하기를 이번에는 이렇게도 할 수 있다고요. try 해가지고 함수값 함수에 뭐 4와 5 그러니까 뭐냐면 프린트 하기를 얘의 프린트에 함수가 들어가게 되면 함수명이 들어가게 되면 프린트 하기를 함수의 결과값 얘의 결과값 한번 가볼까요? 4와 5를 여기 넣어볼까요? 4 넣고 5를 넣었어요. 쭉 가면 4, 5, 20, 10 여기는 10이 되겠네요. 요 값은 10이 나온다는 얘기죠. 아하, 근데 여기 콜론이 빠졌습니다. 콜론 넣고 F5를 하고 이렇게 되면 5와 25와 10이 된다는 얘기죠. 얘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5와 25가 나오고 요거에 대해서 10이 나오고 아까 얘기했었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를 조금만 더 매끄럽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프린트 하기를 이렇게 하고 밑변의 길이 이렇게 해서 A에 들어가고요. 높이에 들어가고요. 자, 삼각형 면적을 구하시라고 출력이 될 거고요. 밑변의 길이라고 하고서 인풋을 만났기 때문에 여기 값을 기다리고 있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높이 하고서 인풋을 만났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겠네요. 밑변 내가 5를 넣게 되면
5가 숫자로 바뀌어서 A에 들어갈 거고, 높이 10을 넣게 되면 10? 너무 큰가? 10이 숫자로 바뀌어서 H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데피니션 하기를 try A와 H 여기까지 맞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요거는 필요 없겠네요. 여기는 날라가고요. 4와 5가 아니라 여기는 A와 H가 되겠죠? A와 H를 받았어요. 프린트 A와 H를 넣게 되면 여기로 들어. 여기 얘랑은 같아도 되지만 보통 여기를 다르게 해준다 그랬죠? 함수에 들어가는 그 4개 변수는 상관은 없습니다. A와 H가 됐어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하려고 보니까 여기가 가로가 한 개씩 덜 닫혔네요. 여기다 하나씩 더 하고 쭉 보게 되면 틀린 게 없는 것 같죠? 자, F4를 해서 실행을 해서 보면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시오. 밑변의 길이 4, 높이 5 하게 되면 10.0. 여기다 역시 또 아름답게 이름을 쓰고 싶다면 삼각형의 넓이는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면 문장 뒤에 여기다가 변수가 올 자리에 함수를 넣게 되면 함수의 결과값, 아웃풋 값이 여기 들어간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렇게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면 좀 더 보기 깔끔할 수 있겠죠. 밑변의 길이 4, 높이 5, 삼각형 넓이는 4, 5, 20 나누기 2는 10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전에 배웠었던 거 이제는 조합할 수 있겠죠. 얘를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시 구해 보겠습니까? 더 해볼래요? 할 거면은 1 아니면 2 계속 무한 반복할 수도 있겠죠. 자,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한번 해볼게요. 기억이 나나요? while true 이런 문장이 있었답니다. while true를 했으니까 while true 하고서 요만큼 띄고 코드 블록이라고 그랬죠. 코드 블록 띄는 거 한 3간 정도. 여기서는 이게 줄을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었죠. 전부 다 3개씩 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스펠링이 맞나요? answer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얘를 인티저라고 하기를 input 해가지고 이렇게 할게요. 계속 중지는 2. 만약에 answer가 1과 같다면 continue 하면 되겠죠? continue 하고 그렇지 않다면 break 하고 멈춰 볼까요? 자, 어떻게 되나 볼까요? 실행하게 되면 밑변의 길이 4, 높이 5 했어요. 그러면은 10이 나온 다음에 계속 1, 중지 2가 나오지. 다시 물어보죠. 내가 만약에 계속 1을 했어요. 그러면은 밑변의 길이 또 멈춰. 7, 8, 이거 7, 7 하면 또 나오죠. 중지 2를 하면 멈추게 되겠죠. 근데 보기가 좀 안 좋네요. 그죠? 여기에서 어디서 끊으면 좋을까요? 삼각형 넓이 10, 21 중지하고서 2 여기를 한 줄 뛸까요? 백슬래시 n을 넣게 되면 자, 여러분 백슬래시 n은 전에 언젠가 영상에서 얘기한 적이 있었죠? 백슬래시 하면 한 줄 띄기예요. 백슬래시 n을 만났기 때문에 한 줄 띄었어요.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4, 5, 10 중지하고서 커서가 여기 있었는데 여기 한 칸 내려왔죠. 중지하고 내려왔으니까 그럼 여기에서 가령 1 하게 되면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시오. 가령 얘도 새로 시작하니까 새로 하겠다 그러면 여기죠. 삼각형의 면적 여기다가 백슬래시 n을 붙여주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삼각형 길이 4, 5, A 왜 이럴까요? 다시 실행을 합니다. 4, 5 계속 중지 계속합니다. 1 누르면 한 줄 띄어졌죠. 삼각형 앞에서 백슬래시 n 넥스트 라인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한 줄 띄고서 밑변의 길이 다시 묶게 되죠. 4, 6 그러면은 중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이게 깔끔하게 다듬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저와 함께 우리 전자계산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가 과거에 컴퓨터를 공부를 할 때 프로그래밍을 공부할 때도 꼭 이게 for 함수를 이용해서 구구단을 하고 함수를 배우고 나면은 이거 계산기를 하고 정말 저도 다른 걸 하고 싶었으나 정말 이렇게 좋은 예제가 없겠더라고요, 결국은.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들 저와 함께 계산기 만드는 원리를 통해 가지고 우리 그 함수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익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하게 되면 너무 어려우니까요, 간단하게 덧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연산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라고 해서 연산을 보여줄게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선택하는 걸로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2를 선택하면은 더하기, 2를 선택하면은 빼기, 3을 선택하게 되면은 곱하기, 4를 선택하면 나누기. 오퍼레이터는 int 하기를 인풋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그 값 1, 2, 3, 4 중에 내가 선택한 개가 오퍼레이터에 들어가겠죠? 이렇게 들어갔어요. 함수를 만듭니다.
덧셈을 위한 함수 넘버1, 넘버2 두 개를 갖다가 두 개의 인자를 갖다 쓸게요. 두 수의 합 하고서 num1, num2, num1 플러스 num2 이렇게 하면은 add 함수가 됐죠. 그러면은 첫 번째 숫자 num2 하기를, 자 이렇게 되면은 출력하게 되면 제일 처음 이게 나오고 그 다음 줄에 요게 나오고 그 다음에 하늘을 선택한 내가 선택을 했어요. 뭔가 선택을 했어. 그 다음에 첫 번째 수, 두 번째 수가 나오겠네요. 오퍼레이터가 1과 같다. 그게 아니라면 프린트 하기를 지금은 덧셈만 됩니다. add 하기를 실행을 하고, 자 여기 이렇게 결과 나왔죠. 자 다음 연산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자 뭐 할까요? 여기다 선택을 하기를 저는 1을 해보겠어요. 1. 첫 번째 수 4, 5 하면은 두 수의 합 9. 신기하죠? 여기다가 while true 해가지고 if로 해서 물으면은 계속 무한 반복되면서 할 수도 있는 거겠죠. 얘를 우리가 계속 확장해 나갈 거기 때문에 조금 좀 글자를 작게 만들겠습니다. 작아졌어요 좀. 그러면 지금 사칙연산에서 우리가 좀 이 반복되는 걸 한번 보자고요. 덧셈 있고요. 이따가 만들 함수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4개 다 만들면 되겠죠. 내가 무엇을 선택할지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요 연산자 선택하는 것도 함수를 만들 수 있겠네요. num1, num2 OPP가 1과 같다면 add 하기를 num1, num2가 됐어요. 그리고 얘를 내가 리턴 해볼까요? 칼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해 볼게요. number1 operation 해가지고 얘를 호출해 봤어요. 자, 한번 볼까요? 하나를 선택하시오. 1, 첫 번째 수 4, 5, 두 수의 합 9. 자,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요. 연산 하나를 선택하세요. 이게 보여졌죠? 그 다음에 얘는 함수를 정했으니까 좀 이따 하고 호출되면은 얘도 하는 거고요. 이제 여기 넘어갑니다. 넘버1은 첫 번째 숫자, 두 번째 수는 넘버2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 바로 함수를 호출했네요. 함수에 호출하기를 넘버1이 들어갑니다. 넘버1 요 값이 4, 5, OPP가 여기 있죠. 아까 선택한 거 있었죠. 내가 1을 했으니까는 1 갑니다. 콜이 4, 5, 1 3개가 됐죠.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1이다 라고 한다면 add 하기를 4와 5 두 개를 한다. 근데 add 4와 5 여기 또 함수가 호출됐죠. 이 얘기가 뭐냐면 함수 속에 함수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를 들어가기를 넘버1, 넘버2가 되기를 다 일로 갑니다. 넘버1, 넘버2 돼가지고 두 수의 합 num1, num2 해가지고 아까 그걸 들어간 거죠. 리턴 값은 여기 있잖아요. 여긴 지금 리턴 값 프린트 하는 게 없죠. 그래서 두 수의 합 9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려우면 안 되는데. 자, 어때요? 재밌죠? 재밌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하다가 보면 헷갈릴 수 있어요. 여기도 넘은 넘투, 넘은 넘투, 넘은 넘투, 넘은 넘투인데 실제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함수를 하다 보면 콜 할 때, 자 보세요. 쭉 진행이 되다가 함수를 콜하고 있죠. 콜할 때의 매개 변수는 요 변수를 그대로 갖다 써줘요. 보통은. 그러면은 얘가 들어가서 여기로 갔죠. 이제 함수의 정의 부분이 있죠. 정의 부분에 얘는 굳이 아래에 있는 이거와 같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얘를 만약에 내가 x, y로 놓으면 되는 거죠. 자 보세요. x, y 여기는 형식을 얘기해요. 여기 이제 정의를 내릴 땐 아하 하나가 있고 두 개가 있고 세 개가 있구나 했을 때 1이 맞아. 그러면 여기죠. 여기가 대신 이제 x, y가 되겠죠. 여기는 그 x랑 y 여기 있는 게 여기로 갔고 요 x, y를 받아가지고 여기로 갔지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요 넘은 넘투가 같을 필요는 없어요. 여기를 만약에 a라고 할까요? a, b라고 한다면 이 형식을 말하는 거거든요. x, y가 왔기 때문에 이게 얘를 x 자리로 얘가 b 그러니까 x가 a 자리로 y가 b 자리로 가가지고 두 수의 합은 얘는 다시 a, b가 되겠죠. a 더하기 b. 실제로는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된답니다. 실행을 해보면 하나를 골라볼까요? 1 하게 되면 첫 번째 수 4, 6 하게 되면 10. 자, 이해가 되나요? 다시 자 위에서 한번 볼게요. 연산 중 하나를 선택하랍니다. 여기서 프린트가 됐어요. 선택을 했죠. OPP의 변수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 함수의 정의는 이따가 불러오면 하면 되고요. 얘도 이따 콜 하면 되고 넘어가죠. 이제 첫 번째 수가 나오겠네요. 첫 번째 수하고서 인풋을 만나서 커서가 깜빡이고 있어요. 이랬을 때 들어가는 숫자는 넘버1에 들어갔어요.
두 번째 수 하고서 커서가 깜빡이고 있어요. 얘는 넘버 2에 들어갔어요. 그랬을 때 아하 드디어 함수가 났네요. 함수 콜합니다. calculate 하기를 넘버 1, 넘버 2 오퍼레이션 여기 있는 거 넘1, 넘2 OPP 여기 있죠. 요 값을 받아가지고 콜을 했어요. 그래 이제 콜 가는 거죠. 여기서는 굳이 여기 있는 변수 이름과 같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x, y, opp라는 형태로 간 거고 물론 얘도 다른 거 이름일 수 있죠. 그래서 opp가 1과 같다면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서 x, y라고 하는 형식을 빌려왔고 얘는 여기와 일치하게 되겠죠. 그 다음 이 형식이 역시 받아서 add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했기 때문에 x, y가 1로 가가지고 아하 같은 대응만 하면 되겠죠. x가 a에 y는 b에 들어가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a, b가 더해지고 그래서 리턴 값, 결과 값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출력이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확장을 또 한번 해볼게요.